사실 우리가 평생 일하면서 가장 바라는 게 완벽한 자유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침에 알람 없이 푹 자고 일어나는 그런 삶이죠. 맞아요. 그런데 청취자님, 그 눈부시고 소중한 보상을 고작 6인치짜리 스마트폰 유리 화면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시작부터 굉장히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탐구해볼 이야기가 바로 이 서늘한 모순에서 출발합니다. 매일 울리던 알람, 꽉 막힌 출근길, 막 쏟아지던 마감 압박에서 벗어난 첫날 아침.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내리고 소파에 앉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헛헛해지고 내 손에는 스마트폰만 쥐어져 있는 그 기이한 현상 말이죠. 그 헛헛함, 그 공허함의 정체를 들여다보는 게 오늘 우리의 핵심 과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 과몰입이라고 하면 10대들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애들 폰 좀 그만 보라고 잔소리하니까요. 네. 하지만 오늘 다룰 자료를 보면 이 함정에 가장 무방비로 노출된 분들은 역설적이게도 일상에서 가용 시간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은퇴 세대입니다. 평생 일만 하시느라 여가를 온전히 경영해본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한대의 텅 빈 시간을 갑자기 마주하게 된 거죠. 무한대의 텅 빈 시간. 그래서 오늘 분석할 자료가 아주 시의적절합니다. 케어 유니스의 김영을의 편집장님이 쓰신 칼럼인데요. 제목이 아침마다 지혜 356번 자유시간이 늘어난 자리에 파고든 디지털 의존이라는 글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네요. 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오늘 심층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뻔한 잔소리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며 잔소리라면 이미 다들 충분히 듣고 계실 테니까요. 맞아요. 그보다는 청취자님이 억지로 허벅지를 찌르며 참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그 되찾은 시간으로 삶의 품격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루틴. 이걸 어떻게 설계할지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현상에 대한 탄식을 넘어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변화의 실마리를 찾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저기 바다 건너 미국의 한 부부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2026년 5월 1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퍼스널 저널 섹션에 실린 아주 생생한 칼럼인데요. 이 신문사에서 오랫동안 편집자로 일하다가 2022년 말에 동반 은퇴하신 스티븐 크라이더 요더 그리고 카렌 크라이더 요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 나이가 각각 68세, 69세이신데 본인들 칼럼 제목을 은퇴 초보라고 지으셨어요. 영어로는 Retirement Rookies라고 하죠. 리타이어먼트 루키즈. 일에는 베테랑이지만 자유시간 앞에서는 영락 없는 초보라는 고백이네요. 맞습니다. 이 부부가 털어놓은 일상이 참 묘하게 우리 현실이랑 겹쳐요. 남편 스티븐 씨가 어느 날 고장난 진공청소기를 고치겠다며 호기롭게 유튜브를 켭니다. 은퇴했으니 시간도 넉넉하겠다. 직접 부품을 갈아보려 한 거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뭐 고친다고 영상 찾다가 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밤 11시가 다 된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스티븐 씨는 수십 편의 구조견 구출 영상이랑 드라마 하이라이트만 연달아 보고 있었던 거죠. 청소기는 작업대 위에 그대로 방치된 채로요. 와, 완전 남일 같지가 않네요. 아내이신 카린 씨 고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매들이랑 단어 맞히기 게임 결과를 공유한대요. 근데 화면을 켠 김에 쇼폼 영상들, 짧은 영상들로 쓱 넘어가서 하염없이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자조 섞인 고백을 하십니다. 이게 딱 그거죠. 우유 하나 사려고 동네 마트를 잠깐 들어갔는데 계산할 때 보면 카트에 온갖 과자랑 젤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 목적은 우유였는데 화려한 포장지에 홀려서 막 주워 담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찰떡인데요. 여기 살을 좀 붙이자면 스마트폰은 그냥 동네 마트가 아니라 청취자님이 취향과 약점을 100% 꿰뚫고 있는 엄청 교묘한 마트입니다. 우유를 지불하는 찰나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을 눈앞에 들이미는 시기죠. 무섭네요. 은퇴 세대에게 이런 현상이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심리적, 환경적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스마트폰 못 놓는 걸 개인의 게으름으로 탓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자책하고. 하지만 사실 이건 외적 규율의 상실이라는 거대한 환경 변화에서 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취약성입니다. 외적 규율의 상실이요? 그게 직장 다닐 때 매일 울리던 알람이나 마감 시간 뭐 그런 걸 뜻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은퇴라는 사건은 평생 안전띠 꽉 매고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던 롤러코스터에서 갑자기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운전대도 브레이크도 없는 범퍼카로 옮겨 타는 것과 같죠. 범퍼카요. 네, 직장 다닐 때는 싫든 좋든 우리 행동을 통제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있었죠. 출근 시간, 분단위 회의, 상사의 눈치 같은 것들이 딴짓하다가도 강제로 본업에 돌아오게 만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은퇴 순간 이 브레이크가 일거에 해제되면서 완벽한 진공 상태가 펼쳐집니다. 와, 브레이크 없는 범퍼카라니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결국 가장 강력한 자극에 휩쓸려서 쾅 부딪힐 때까지 멈출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텅 빈 시간 속으로 스마트폰 컨텐츠들이 무방비로 밀려들어 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님 입장에서 딴지, 아니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아무리 브레이크가 사라졌어도 우리는 다 큰 어른이잖아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내가 오늘은 폰 그만 봐야지 하고 굳게 다짐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닐까요? 단순히 의지력 부족 아닌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애초에 개인의 의지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지력으로 이길 수 없다고요? 네, 의지력은 성격이나 타고난 미덕이라기보다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는 소모성 자원입니다. 아침에 100%였던 의지력은 하루 종일 뭔가를 결정하고 참아내면서 서서히 방전돼서 저녁엔 바닥을 드러내죠. 그래서 낮에는 폰을 좀 덜 보다가도 밤 10시, 11시만 되면 무장 해제돼서 쇼폼 영상을 하염없이 넘겨보는 거군요. 내 의지력 배터리가 0%니까. 바로 그 틈을 기술이 파고듭니다. 우리 손에 있는 알고리즘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주의력 경제라는 거대한 산업 아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과 뇌과학자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사용자의 시선을 단 1초라도 더 묶어두게 정교하게 설계한 겁니다. 진짜 작정하고 만든 거네요. 네, 대표적인 게 무한 스크롤 기능이죠. 책을 읽을 때는 다음 장으로 넘길까 혹은 여기서 덮을까를 결정하는 정지 신호가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 앱에는 그 마찰력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속 보겠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멈추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다음 자극이 눈앞에 펼쳐지는 마찰 없는 설계라는 뜻이군요. 어쩐지 앱을 지워봐도 귀신같이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칼럼에서 인용한 미국 공용라디오 NPR 심리학자의 조언이 이 본질을 정확히 찌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유혹과 맞서 싸우며 의지력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에 환경을 재설계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 확 와닿네요. 다이어트 할 때 눈앞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를 딱 두고 나는 참을 수 있어 하면서 허벅지 찌르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100점 100패죠. 가장 성공 확률 높은 다이어트는 애초에 집에 케이크를 안 사두는 거잖아요. 케이크랑 싸우는 게 아니라 케이크가 안 보이는 환경을 세팅하는 거. 그럼 우리의 은퇴 초보, 요더 부부는 집안의 이 디지털 케이크를 어떻게 치워버렸을까요? 이 부부가 찾은 해법이 바로 환경 설계의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두 사람은 2인용 앞뒤 자전거, 그러니까 텐덤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방식을 택했어요. 텐덤 자전거. 두 사람이 앞뒤로 앉아서 동시에 페달 밟아야 하는 그거요? 와,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밸런스 유지하면서 한 손으로 폰 꺼내서 쇼폰 본다는 건 서커스단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스마트폰을 만질 수 있는 물리적 마찰을 극도로 높여버린 거죠.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 자전거의 원리를 청취자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다들 내일부터 당장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떠날 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죠. 핵심은 손에 휴대전화를 들 수 없는 물리적 제약과 내 몸의 감각을 깨우는 아날로그적 활동을 일상 곳곳에 교묘하게 배치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 자료가 제안하는 핵심이 나오는군요. 청취자님의 삶의 품격을 확실하게 높여줄 구체적인 일상 루틴 3단계. 칼럼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바로 침실에서의 분리잖아요. 사실 다들 스마트폰 알람 듣고 일어나니까 침대 머리맡에 두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당연함이 하루 전체의 통제권을 알고리즘에 넘겨주는 가장 큰 원흉입니다. 알람 끄려고 폰을 집어드는 순간 밤새 쌓인 메시지랑 뉴스 속보들이 쏟아지죠? 그대로 누워서 30분, 1시간이 훌쩍 갑니다. 진짜 그래요. 알람 끄려다가 릴스 보고 있고 막.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아이템, 그 따르릉 소리 나는 별도의 잠용종 시계를 하나 장만하시길 권합니다. 스마트폰은 거실에 충전기 꽂아두고 침실에는 오직 잠용종 시계만 두는 겁니다. 와, 아침 첫 1시간을 알고리즘에서 완벽하게 구출해내면 차단벽이네요. 차단추가 달라지면 하루 밀도가 달라지죠. 두 번째 루틴은 집안의 디지털 청정구역을 만드는 거네요.
식탁이나 소파에는 절대 폰 안 가져가기. 네, 식탁은 원래 미각에 집중하고 가족과 대화하는 곳이고 소파는 몸을 누이고 사색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다 같이 모여 앉아도 각자 고개 숙이고 폰만 보는 외로운 섬이 됐죠. 맞습니다. 이걸 청정구역으로 선포하면 처음엔 폰이 없어서 되게 지루하고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그 가벼운 지루함이야말로 뇌가 휴식하고 끊겼던 시선이 다시 서로를 향하게 만드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아, 가벼운 지루함. 진짜 재미있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폰을 떼어놨다면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울까? 여기서 세 번째 루틴 칼럼이 제안하는 게 텃밭 가꾸기, 서해, 손주와 산책, 도서관 자원봉사 같은 아날로그 활동을 하루 1시간 이상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이런 활동의 공통점은 속도가 느리고 내 온몸의 감각을 천천히 깊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 감각의 차이가 뇌과학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15초짜리 자극적인 영상을 볼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듯 분비되지만 금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오히려 보기 전보다 기준선이 낮아져서 더 큰 자극을 갈망하는 도파민 결핍 상태에 빠지죠. 아, 유튜브 3시간 보고 나면 엄청 허탈하고 멍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신경화학적 롤러코스터 때문이군요. 반면에 흙을 만지고 먹을 갈아 붓끝에 집중하는 활동은 어떨까요? 뇌에서 노력 기반 보상 회로가 작동합니다. 일시적인 스파이크가 아니라 서서히 스며드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같은 안정적인 물질이 분비되는 거죠. 와, 토마토가 익어가는 걸 지켜보는 기쁨이나 손주 체온을 느끼는 것 같은 아날로그적 몰입이네요. 휘발되지 않고 내면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서 하루 끝에 자존감으로 남는 거군요. 네, 은퇴 후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지탱해 줍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국의 뼈아픈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흔히 NIA라고 부르는 기관의 과의존 실태조사인데요.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매년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는 팩트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이건 이분들이 특별히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외적 규율이 사라진 텅 빈 시간을 가장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된 인구 집단의 보편적 취약성을 보여줄 뿐이죠. 자유시간이 폭발하는 은퇴 직후 1, 2년이 바로 이 알고리즘 덫에 빠지기 가장 쉬운 취약 시기라는 걸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지금 이어폰 꽂고 계신 청취자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속으로 내 얘기네. 나도 어제 새벽 2시까지 폰 봤는데 하면서 혼자 뜨끔하시거나 자책하고 계시지 않나요? 청취자님, 절대 본인 의지력 탓하며 우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절히 알고리즘이랑 맨몸으로 싸워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혼자 끙끙 앓는 대신 적절한 도움을 받아 환경을 고칠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이미 수면 패턴이 망가졌거나 일상에 지장이 있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적인 환경 설계잖아요. 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심센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1599-0075로 연락하시면 나의 과의존 상태에 대해 무료 전문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1599-0075 스마트 심센터. 혼자 참겠다고 허벅지 찌르지 마시고 가볍게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겁니다. 덧붙여서 은퇴 직후의 텅 빈 시간은 종종 무력감이나 우울감을 동반하기도 해요. 이 빈 공간을 폰 자극으로 채우려다 과몰입으로 이어지거든요. 마음의 에너지가 너무 바닥났다고 느끼시면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9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눌러보십시오. 1577-0199 129번. 유튜브 켜는 대신 상담센터 번호를 누르는 적극적인 행위. 그 손가락 움직임 자체가 알고리즘을 끊어내는 첫 번째 아날로그 실천이네요. 자, 이제 오늘 나는 기쁜 이야기들의 마침표를 찍어볼 시간입니다. 이 현상이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는 디지털 기기 자체를 악마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맞죠. 다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맞이한 세대는 평생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며 삶의 무게를 버텨낸 분들입니다. 십수년, 수십 년 동안 몸소 체득한 그 시간 관리의 근육 말이죠. 네, 견뎌내는 미덕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죠. 청취자님이 평생 증명해낸 그 단단한 내공이야말로 화려한 알고리즘 앞에서도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환경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자만이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청취자님, 내 안에 그 든든한 자산을 믿으세요. 무작정 참겠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물리적인 마찰을 일상 곳곳에 설계하는 겁니다. 침실밖 자명종, 식탁 위 청정구역, 손에 흙을 묻히는 느릿한 1시간. 결국 마침내 획득한 이 눈부신 자유의 시간을 어떤 질감의 아날로그 경험으로 채우느냐가 은퇴 이후 삶의 진짜 품격을 결정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청취자님,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려 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내 신체의 일부처럼 여기는 대신 베란다 구석, 공구한 맨 밑바닥에 있는 망치나 드라이버로 시각을 완전히 바꿔보면 어떨까요? 오, 공구함의 망치요? 네, 오직 못을 박아야 할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만 꺼내 쓰고 끝나면 미련 없이 닫아버리는 무뚝뚝한 도구로 말이죠. 그렇게 스마트폰을 도구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온전히 되찾아낸 찬란한 아침의 자유시간. 그 시간은 내일 당장 어떤 새롭고 충만한 풍경으로 변해 있을까요? 그 풍경 속에서 당신은 직접 키운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실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의 눈동자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계실까요? 내일 아침 당신의 공구함이 닫히는 그 통쾌한 소리를 상상하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품격을 높여줄 본격적인 탐구 시간이었습니다.